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원입니다. 하나 좀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가 한번 봐주시면 우리 명세서는 215쪽이고 사업 설명서는 641페이지네요. 이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안전성 지원은요, 농약 검사 같은 걸 실시해가지고 거기 안전성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되면 불합격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우리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도비하고 12 매칭 사업이 3대 7, 그러니까 5대 5였나요? 똑같이 계속 7대 3으로 12 도비 내려온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입 100%였었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매칭을 이제 3대 7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도비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매칭 비율을 7대 3으로 이렇게 예, 만들어. 내년도 예산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3대 올해 7로. 예산 편성을 네. 할 때 그것도 5대 5도 아니고 도비 30%, 시비 70%를 반영을 한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건의 좀 해본 사항이 있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도에서도 이제 작년보다 이제 정액을 좀 시켜준 부분이고요. 이 안전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저 10일을 좀 매칭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쨌든 예산도 거기도 이제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 시한테 좀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의를 해서 한 5대 5까지 이렇게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더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 안전성 검사로만 봐도 이제 작년에 이제 350이었는데 내년도에 이제 90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나니까요. 거의 한 그러니까 올해라는 2.8배. 표현은 올해 아. 내년 거를 올해 좀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 착오하시고 아, 네. 올해 좀 편성한 게 전년도에 편성한 거보다 한 2.8배 정도 더 도에서 내려줬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10배 정도 지금 늘리는 중입니다.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업량이 몇 건 정도였어요? 작년에 12건이었습니다. 12건이었으니까 350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근데 올해부터는 100건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올해는 100건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전년도에는 10건만 검사를 했다면 안전성 검사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센터에서도 안전성 검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안전성 검사를. 아니 센터에서 이제 해주는 안전성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복과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직이 있어서 검사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전문직 그 분이 가정사가 일이 있어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외부한테 이제 업체로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건은 10건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10건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10건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체 검사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올해는 100건 말고 올해도 1,500건, 200건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 올해도 그렇게 올해를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와 준해서 그 정도 한 1,500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재단에서도 자체 예산을 또 세워놨습니다. 안전성 검사비로. 그러면 기존에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또 예산을 이렇게 그 올려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때 적합하고 부적합한 격이 나오는데요. 적합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장비에서 농약 잔류 검사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합이어서 그냥 패스가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잔류 부분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로컬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그러면 농가에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한테 다시 재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건수가 100건이라는 것이 약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재검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 부담을 따지다 보면 거의 한 800% 늘린 거예요. 그렇죠? 100%가 늘린 게 아니라 800%. 이 정도 예산 비율이 금액이 총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율이 200% 늘은 것도 아니고 한 800% 늘었다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적으로 한번 좀 보고는 한번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이게 상당히 좀 설명 듣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거를 추측을 해봤어요. 이게 왜 갑자기 그러니까 뭐 도에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가? 도에서 니네 7대3 비율로 해서 해려면 우리가 예산 사항도 안 좋은데 2,100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나?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 해왔는데 뭐 충분히 설명은 납득은 가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10건으로 적시해왔지만 쉽게 말하면 자부담 잔류농약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올해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이 사업비 부담은 이제 100건으로 아까 얘기하신 그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 말씀이죠. 아무쪼록 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건 뭐 시민 안전 먹거리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증가비 이건 뭐 당연히 올려야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아하게 바로 미리 좀 한 설명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실 건가 봐 대답을 안 해주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네, 질의해 김순희 주시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축산 반려동물과에서 322페이지에 보면 축산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전액 10인데 올해는 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이게 7대3 아니 4대6이었나요? 자부담이? 자부담률이 올해는 좀 줄었네 5대5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40대 60이었는데요. 네. 그 금액 그 보조율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들이 항상 있어갖고요. 40에서 50%로 좀 늘렸습니다. 이 그 축산 도우미를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지금 집행률은 그 60%를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얼마 정도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지금 월별로다가 그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요. 그 단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거의 9월 달까지만 반영됐고요. 그 이후 거는 지금 들어오면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5대5로 하면은 10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10위는 변함이 없고 저는 좀 이걸 삭감한 이유는 지원 받는 분들이 좀 적어졌나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 농가분들은 그 회원수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말이 12월이 되면은 100% 다 소진이 되나요? 거의 소진이 됩니다. 거의 소진이 돼요? 예, 예.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렇죠? 전체 사업비로 보면 전체 사업비로 보면 5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예, 건데 그렇습니다. 자부담비가 더 줄어들었는데 대신 그러면은 이제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는 회원 수가 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그분들은 만약에 100명이 받았는데 올해는 저는 90명밖에 못 받는다. 10명이 그 아우성을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아, 이게 그 축산 도우미 사업회라고 이제 그 운영이 돼서요. 그 각 팀마다 거의 한 20농가에서 25농가 정도를 이제 배분을 줘서 월별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 거의 자체 그 부담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전체를 다 부담을 해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회원 수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말일이 되면 다 이게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60% 소진이 됐는데 집행률이 이게 말일이 되면 40%가 다 집행률이 돼요? 그 40%가 그 두 달 만에 다 집행이 돼요? 그
그러니까는 10월 말이면요 거의 9월 달까지 정도가 집행이 됐을 겁니다. 집행 게 나가고 예. 그 10월 달 거는 이제 아직 그 예, 10월, 11월, 12월 달 포함이 때 안 이제- 된다는 예,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물 반려견 간이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에서 반려견 지금 간이동물 놀이터가 현재 몇 개 있죠? 7개소 있나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6개소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한 개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26년도에? 내년에 그 모두마루 아니 그 우리 모산골 공원에 한 개 공원과에서 조성 중인데 그거를 저희가 관리 전환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반려견은 전체적으로 다 요새는 반려견에 대해서 다 보호하는 입장이고 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데 도비 지원이 30%밖에 안 돼요. 이건 반려견은 전부 다 30%네요. 보니까 도비 지원이 30%, 시비가 70%. 이거는 50%까지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농식산업뿐만 아니고 3대7 비율로 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제 도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유통과의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는 100%짜리도 있고 또 5대5짜리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3대7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도 증액 요구는 하고 있는데 도도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 3대7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가 조금 오르면 이제 저희 시비도 좀 같이 올라가네요. 그 비율로 따라서. 예, 부담 대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가 제가 아까 우리 아까 저 의원님 저거 말씀하신 거 말고 로컬푸드 63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이 정책협의회는 운영을 전혀 안 하시나요? 2024년도에도 이거 운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협의회가 로컬푸드 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저희가 이제 24년도에는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올해는 이제 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운영을 못하고 이제 저희가 먹거리 운영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거리 운영회에서 그냥 로컬푸드 운영을 거의 합쳐서 올해 한번 해보고 어쨌든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로컬푸드의 전반적인 정책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거기서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먹거리위원회하고 로컬푸드하고 그다음 공공급식가 거의 내용들이 다 유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운영위원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운영을 할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로컬푸드 현재 이제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좀 세워달라고 좀 올려놨는데 올해는 그래서 로컬푸드 협의회 운영을 올해는 이제 안 하고 먹거리에서 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는 저희가 행갑 때도 지적을 했듯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서 해도 되는데 그 명목상을 다 분리를 해놔갖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먹거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로 해갖고 운영회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꼭 해도 되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항목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아직 이 정책협의회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먹거리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올해 이제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못했듯이 내년에는 먹거리로 만약에 먹거리가 가장 큰 타이틀이거든요. 먹거리 안에 로컬도 들어가고 공공음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정책협의회를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정책협의회 위원님들이 따로 있고 사실적으로 정책협의회 위원님들 따로 있고 먹거리 위원님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정책협의회에 있는 올해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책임감을 하나도 다하지 못하신 거네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먹거리에 가서 활동을 하셨나요? 같이 이제 협의회는 빠져 있는 분도 계신데 중복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럼 한 가지로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본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세입 예산하고 이제 세출 있는데 그 세입 부분에서 보면 올해는 한 443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25년도 대비 내년 예산이 한 5.99%가 감해졌어. 그게 한 28억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농업정책과가 한 42억 정도 세입이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는 지도정책과가 한 5억 3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축산하고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유통과는 뭐 21%, 27%, 뭐 10%, 9%이 정도에서 약간씩은 증액이 됐는데 세입이 증대가 됐는데 이제 뭐 보니까 가장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된 게 도비 보조금이 25년도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세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각종 보조금들이 아마 농업 기술센터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곳에서 보니까 도비 보조금들이 감됐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고 보조금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늘어난 과들도 있어서 크게 뭐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 통해서 좀 세입이 많이 줄어다 보니까 더 아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지금 그 세출에서도 지금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올해 25년도 대비해서 내년 본 예산은 한 10% 정도 감해졌어요. 한 132억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대다수가 농업정책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여튼 전반적인 상황들이 뭐 아까도 의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이고 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마 국비도 그렇고 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게 다시 또 내시가 되면 그에 맞게 뭐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필요한 사업들은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 세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뭐 좀 있어서 그 평택 생명농업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농업센터에서 대관하는 대관료나 이런 공공요금은 우리가 별도로 거기서 받습니까?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용한 요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납부하는 농업정책과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대관료 이제 이거 뭐 보면 1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근데 이제 보면 뭐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입을 잡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관에 대해서도 좀 노력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 홍보도 하고 좀 안내도 하고 이거 그냥 우리 적이니까 그냥 우리만 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관 수입이 늘어나면 좋기도 하고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평택 생명농업센터가 있다는 걸 또 홍보도 하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농민분들한테뿐만 아니라 시민분들한테도 자부심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그에 또 걸맞게 여러 가지 시설들도 사실 들여서 우리 어려운 시 예산으로 이걸 건립한 거니까 그런 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소통하셔서 그런 의지들을 좀 의회에서 이런 당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좀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과에서도 세해 수입 잡고 이게 축산물 위반 과징금 뭐 과태료 뭐 이렇게 잡았는데 저도 뭐 그게 세입 잡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이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동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의지를 가지고 좀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출에 신경을 비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과하는 세외 수입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각 과에서 좀 꼼꼼히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계속 모든 과에 세입 부분을 제가 보고 언급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입에 대해서 더 관심들을 상대적으로 안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발굴할 수 있는 적절하게 세입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게 보면 적절하게 또 세입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평택시에도 현재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데가 왜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질을 맞춘다면 수요가 있다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농업 쪽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또 뭐 그 부분에 또 다시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더 그 질을 좀 높이고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요. 뭐 과태료도 뭐 어떤 거 농약관리법 위반 업체 과태료도 올해는 160만 원 잡았다가 뭐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잡았는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적절한 건지 진짜 위반한 업체가 없으면 제일 다행이긴 한데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또 역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거고 농업생태원도 텃밭 사용료 뭐 농촌문화체험관 사용료가 올해 1000만, 10만, 100만, 615만 원인데 올해는 497만 원이면 줄어든 거니까 이유가 뭔지 어떤 것들이 한 건지 이런 것 통해서 적절하게 꼭 사용료를 많이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다. 오히려 25년도 대비 26년도가 그렇게 예상되어진다고 보니까 이렇게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질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농업생태원의 시민 텃밭은 사용료가 전에 비해서 왜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이제 올해 시민 텃밭으로 썼던 자리에 일부 정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내년도에 이제 시민 탓밭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구획수가 한 10구획 정도 줄어서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랬을 때 거꾸로도 질의할 수 있잖아. 그럼 줄어든 시민 텃밭을 다른 어느 부분에서 보충해서 과연 왜냐 그건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텃밭을 통해서 농업을 실질적으로 또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경험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잖아. 그럼 그 기회는 다시 어떻게 다른 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건지. 그럼 인근에 바로 붙어져 있는 어떤 농업 단체나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데를 시민 텃밭으로 좀 더 확장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이제 하면서 고민을 좀 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세출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 사업 명세서
8페이지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은 보니까 그래도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올리셨는데 뭐 파종미 유지관리비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하여튼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농업정책과도 하고 계신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을의 주민분들과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경관농업이 이렇게 좀 어디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방식보다는 그 지역에 사시는 농민분들이 이런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단 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전환,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저는 이게 평택시가 관광농업이나 이런 경관농업이 평택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미래에 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농업생태원 주변에 그런 절대 농지와 연관돼서 농업생태원 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주변의 경관농업 이런 게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 그거를 꼭 업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함께 하시는 주민분들이나 그런 단체들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빈집정비는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집행률이 0%, 근데 지금도 0%예요?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금주 중에 이제 계약을 맺으면은 그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는 일단 6호에 대한 거는 지출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농촌 지역은 그 빈집 중에 뭐 산토끼 노래와 그 노래를 했던 그게 어떤 유래됐던 동네이라 거기를 뭐 청년들하고 결합해서 빈집을 그런 식당이나 이런 청년들과 결합해서 해서 뭐 10,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다 뭐 이런 사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결합되고 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꼭 이 방식들도 어떠한 영역에 따라서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례들도 잘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은 어떨 때 보면 어렸을 때 살던 시골 집에 아궁이 떼던 그런 집이 있으면 가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뭐 철거만 이런 게 많이 아니라 어떤 그런 공간이 이렇게 매체가 막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옛날 같이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라 왜 저런 걸 하냐, 저런 걸 왜 체험하지? 라고 싶은데 체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저런 곳을 힘들여 가느냐 하는데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세상이 풍성해진 부분과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개성들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그런 부분들을 좀 찾는 노력들, 아마 그게 농촌 공간 재구조화나 재생 사업하고도 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만의 특성들을, 그래서 제가 그 둔봉, 연못, 우리 평택의 그 다양한 연못들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언제 실현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생태하천과 뭐 농업기술센터, 뭐 관광과 뭐 어디가 해당되는지는 다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둔봉도 많고 상대적으로 연못도 많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팽성에 뭐 객사리 초입에도 있었는데 다 메꿔갖고 지금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못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같이 좀 관련 부서들과도 좀 협의해서 그것이 농업의 발전이나 농민 소득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내년에 선거인데 다음 시장님이 공약으로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왜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개소만 이렇게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111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팽성농협에서만 운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해달라는 곳이 없나요? 농협이나 다른 곳이? 예, 예. 팽성농협 쪽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하면서 잘 평가도 좀 해주십시오. 그냥 예,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거. 예. 예. 그리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여기 뭐 1차만 반영하고 2차는 추경으로 요구하신다니까 잘 예. 해서 지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형 공익직벌금도 보면 농지 면적 감소로 인해서 한 18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농지 면적이 감소돼서 이래요? 이게 한 8% 감소된 거거든요. 액수로 따지면. 기본 공익형 직불금 113페이지. 이건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제가 하다 보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이게 16,900톤에서 14,250톤인데 이건 또 늘 듣는 민원이 부족하다 하는 민원만 제가 들었는데 이거 또 줄이면 좀 뭐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클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일단 예산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줄인 부분은 있는데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시기가 있잖아 또. 예. 이걸 뭐 가을에 준다라면 좋아하실 분들 뭐 그래도 받으시려고는 하겠지만 하여튼 요것도 수급 저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뭐 예, 추경에 세우셔라도 예, 왜냐하면 많이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라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몇 년씩 묶여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사업 명세서 117페이지에 보면 그 소형 농기계 지원은 이게 자그마치 55대에서 28대로 감소했는데 이거는 추경 때 좀 검토가 될 사안인가요? 이게 도비가 내시가 좀 잘 안 돼서 줄어서 같이 줄은 거로.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잘 제가 도에 사업 신청을 다 추가 예, 요청해가지고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전략적 작물 직분금도 이게 좀 줄었는데 면적이 이건 좀 늘었네요 참. 전략 작물 정작 면적 증가가 235에서 418헥타르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국비 100%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25년도 사업의 거의 2배 가까이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사업 양이 는 게? 그 당초 그 옥수수하고 수수 일부가 그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그 내년부터는 요 품목이 확대됐고 그리고 이 별개로 또 26년 전략작물 직불 지원 단가가 상향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수급 조절용 벼 신규 사업이 요 안에 예산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모작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헥타르당 추가 지원이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동계 50만 원, 하계 100에서 430만 원 외에 또 추가로 1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 자세한 내용 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요 농업진흥지역 공고는 되게 예민한 사안인데 우리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는 이 부분이 몇 년에 한 번씩 진행이 돼요? 몇 사업 년에 명세서 시- 122페이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네. 예, 그때 따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해제 건의가 늘 있어왔던 거고 예. 하여튼 뭐 객관적 저는 이 해제를 뭐 할 부분이 있는 건 해제하면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제가 많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그냥 약간 부동산 관련된 뭐 이런 어떤 개발 무슨 저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해제된다 이런 그런 게 돌다가 또 하고 돌다가 가고 이러면서 괜히 민심만 흉흉해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한 근거와 원칙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장비 유지관리 123페이지 보면 그 대관정 이게 신규 추가인데 추가로 양수기 대과용 관정 208대 양수기 152대를 신규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규 추가라는 이 의미가 어떤 거예요? 대형 관정을 15만 원에 신규 추가하는 일은 만무할 것 같고 근데 신규 추가라고 하는 게 뭐 올해 대비 내년도에 이제 증가할 내용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만큼 예산을 이제 상향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게 몇 대 몇 대가 신규 추가된 건지가 부기가 되면 좋을 텐데 그냥 신규 추가라고 하니까 이게 언뜻 보면 208대가 신규 추가 일리는 만무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여기 밑에 써 있긴 하네. 근데 그 정비 실적이고 예, 추가된 거가 또 예, 아니라. 일부 추가된 건데요. 그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의 경지 정리 사업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각각의 지구 사업들 지도 정책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농업인 사회치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금 시범 사업 도비인데 이거는 자부담이 20%예요. 이게 보니까 올해는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25년도. 이게 136페이지 사업 명세서 설명서는 237페이지인데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좀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도비로서 지금 현재 이제 청년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추진 방향을 가지고 평택시 청년 사회치 회원으로 단동이나 연동형 시설 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 병력 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어떤 거를 보급하는 거예요? 스마트팜 기술?
지금 현재 그 추진 방향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스마트팜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원격 제어나 모니터링 센서라든지 양액기 등 이 사업비 내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내용은 선정된 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내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한계소인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80% 지원해 주는 거라 1,600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예, 선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에 선정되면 그 농가가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 내용으로 저희들 스마트팜 관련되는 시설을 들어갈 겁니다. 잘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낙농 육아 유구 산업 축산 우리 반려동물과 보면 이 부분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인데 예산 감액이 규모가 거의 한 뭐 60~70%가 감액이 돼서 이거는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추경에 작년에도 추경에 새롭게 세워서 근데 작년 본 예산에 비해서도 한 3분의 1 가량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는 어떤 이게 사업인가요? 그 계속 평년 거의 예산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계속 저기 부담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그 1억 7,210만 원이 이제 계산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죠. 금년도에만 이렇게 인간이 예 많이 인간이,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정상 1억 7,900 정도 이렇게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축산농가 화재 예방 노후전선 교체 사업은 이게 적절한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거죠? 여기 신규 사업이라고 써 있네요. 페이지 148페이지 명세서. 화재 예방을 위한 축사 관리사 및 창고 분뇨 처리장 등의 노후전선 교체 지원. 예, 이게 그 금년도까지 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이라 그래갖고 그 비상발전기하고 낙뢰 서지 보호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신청량이 좀 저조하다가 실효성이 있는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내년도부터는 이제 화재 예방을 위한 그 노후 전선 그 전체를 이제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체를 다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신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50개소 정도를 잡았는데 산출 이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가끔 보면 이런 노후 전선에 의해서 화재 발생들이 되는 것들이 있으나 잘 홍보를 좀 잘 하셔갖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 이게 150페이지인데 사업 명세서 요 업체 현황하고 위치 이런 자세한 좀 자료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신규로 되고 편성돼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건건히 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뭐 이런 신규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축산 악취가 저감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물론 전에보다 조금 개선된 건 측면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는 계속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산업을 위해서도 그런 인식 개선이 되려면 실제 악취가 안 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다가 축사 들어온다 그러면 환영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아무리 거리가 떨어졌어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는 근데 그게 바로 계속 악순환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선진적이고 모범 사례가 돼서 그게 들어와도 진짜 냄새가 안 난다든가 현재 있는데 그 전에 났는데 지금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진짜 최소화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축산에 대한
우리 시민분들의 인식이나 주민분들이 태도가 좀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실현이 돼서 그 성과를 좀 내고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렵겠지만 실질적인 그 평가를 통해서 지속돼야 될 사업들은 좀 지속을 하고 개선되거나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좀 변경도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좀 당부 말씀을 그냥 통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축산 제일 농업 정책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축산 반려동물과가 사업 내용이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동물 보호 관리 도비해서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 운영한다는 용역비 이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를 동물보호관리 도비를 받아서 또 우리 시비하고 해서 세웠잖아요. 이게 페이지가 169페이지 사업명세서는 여기 보면 기존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나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이거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계산 이렇게 전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동물보호센터의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는 도비와 매칭해서 예산으로 세웠고 기존의 감염성 폐기 동물보호시설 이런 부분은 동물보호센터 운영비가 그러니까 별도로 또 세우신 거죠? 뒤에 보면 항목에. 예, 맞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몇 개월 됐죠? 지금 한 약 4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상에서도 뭐 개선해야 되거나 새롭게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예산 부분에서는 신규로다가 이번에 혈액 분석기가 지금 꼭 필요했는데 그 금년 추경에 담지를 못해 갖고요.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뭐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했지만 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것까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운영 부분들이 어제 4개월 됐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원래 목적했던 바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유지 관리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 반려동물 애호가 분들이 관심들이 많으셔요. 운영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기술보급과도 좀 신규 사업이 몇 개 되더라고요. 산소 감축론 물관리 깊이 비료주기 사업으로 해서 자동 물고 설치 심층 12기 이 농자재인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만 갖고는 잘. 네,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없고요. 이제 논에 심층 12기라고 그래가지고 토양 깊이를 약 25 내지 30cm를 깊게 파면서 비료를 주게 되면은 질소 비료의 그 공기 중에 휘산되는 양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서 가지거름을 생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제성 뭐 이렇게 경영비가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오염 저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약 9%, 콩 같은 경우는 약 59%의
소득이 증대된다는 그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벼육묘 노동력 개선 기술 시범 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 보급과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탄소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신규 사업을 신청해서 받으셔서 집행하는 거는 잘 하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신규 사업들이니까 좀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잘 평가하셔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갖고 있는 또 약간 조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그 신규 사업인데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뭐 여러 가지 뭐 로타리 썰에 자동 물고 세트 자동 관수 뭐 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예,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지역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었던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도비이지만 50%를 전액 다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벼 재배 면적이 약 30헥타 정도 되는 단체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그 마른 논에 썰애를 할 수 있는 로터리, 마른 논 썰애 로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또 자동 물고까지 해서 물고 관리가 되고요. 또 더 이제 큰 파트로 하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육묘장입니다. 현재 육묘장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긴 한데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거의 다 그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육묘장에 자동 관수 시설이라든지 암실 조성, 그다음에 환경 제어를 통해서 스마트 육묘장을 도입을 하게 되고 육묘장에서 육묘가 실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작업들이 딜레이가 되고 경영비가 손실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약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그래서 178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약용작물이라고 여기서 감초 전문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 우리 평택도 이런 토양이나 뭐 이런 거 감초는 지금 생산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감초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한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약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국립원예연구소랑 같이 공동으로 거기 국립원예연구원에서 생산하게 된 국내용 다감 원감이라는 감초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제 올해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내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이걸 관련해 가지고 가공이라든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원예연구원에서 저희랑 같이 협약으로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느 장소에서의 우리 전에 있던 뒤에 그 아니요,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장 사용하기는 좀 불합리해 보이고 농가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농가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 사업을 지금 그러면 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감초만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행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농가를 그럼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이 감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분 중에서 가공 사업까지 하시겠다는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시범 사업, 신규 사업인데 시설 재배지 종합 방제 시범. 그래서 종합 방제 체계 구축 사업, 화학 약제, 천적, 교미 교란제 등 구입. 이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명세서 182페이지, 사업 설명서 516페이지. 네, 이 사업은 신규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업 목이 좀 달라져가지고 신규로 명시가 된 거고요.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천적이나 이렇게 그 교미교란제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 일반적인 농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천적이나 교미교란제를 사용을 해서 친환경 농가의 어떤 사업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매년 이 정도 2천만 원 예산을 받아요? 자부담 포함해서? 이 사업이 이제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명칭만 이렇게 그 시설재배지 종합방제 시범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동안은 통합해서 저희들이 저기 그 돌발해충이라든지 아니면 그 병해충 방제 사업에 들어있던 사업이었던 건데 도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지 이렇게 0.5헥타르 하면 옆에 논이 일반 관행농법으로 하고 여기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효과가 상대적으로 이 사업은 시설재배지. 일반 노지가 아니고요. 시설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 사업 명시서 186페이지 보면 지금 설계비 하고 기초 공사비 해서 50억 세운 건가요? 이게 5억. 5억. 예. 5억. 그러면 향후에 33억 2,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국비는 2억 5천을 받은 거고요. 네네. 그럼 국비가 앞으로 5억 더 받는 거네요. 네. 도비는 10억. 네. 이건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5억은 확정이 된 거고 향후 2027년도에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에 저희가 또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해서 열심히 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3억이 향후에 필요한데 이 국비 도비는 확정된 거나 추진할 수 있는 최소 범위는 하고 네. 더 확대되면 우리 시비가 좀 줄고 국비나 도비가 늘어날 여지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부분이고요. 교부세가 되면은 시비 예산이 여기 약 30% 정도밖에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저번에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좀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 보고관 하고 워낙 농촌자원과 보면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 시범 이게 액수가 크네요. 5천만 원인데 한 개소를 지원해주는 건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라는 게 이게 이제 안전 편의장비니까 정확히 떠오르지가 않아. 네. 요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경년이나 한 3년 단위로 이제 오는데요. 2022년도에 추진을 저희 시에서 했었고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또 사업 도비로 이제 편성이 돼서 내시가 됐는데 그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 하는데 이제 안전 편의 장비 주로 이제 뭐 방sek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천정 레일 운반기도 있고요. 그 이제 단체에서 일단은 어떤
선정이 되면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어떤 장비가 이쪽에서는 용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능률을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 편의 장비를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자비담이 없네요. 다른 사업과 달리 자부담이 예, 이 없어. 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그렇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보조 100%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들이 뭐 그 치유농업, 도시농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 예산은 다 배정이 돼 있는데 하여튼 치유농업, 도시농업 중에 뭐 신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 그 농업생태원에 이제 얼마 전에 경기정원 박람회가 10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원들이 조성돼 있는데 그 산림녹조과에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예산 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 지금 생태원 우리 담당하는 농촌자원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할 분담이 협의가 잘 된 건가요? 일단은 그 정원 조성된 거에 대해서 뭐 초종이라든지 이런 거 그쪽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도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잘 꾸며놨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는 집중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가장 또 우리 시민분들이 실망하는 거거든요. 행사 끝나면 끝나고 역시 일회성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산림녹과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그런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상에 서로가 정리할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역할 분담도 정확히 좀 하셔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협업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거기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전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소품들이죠, 소품들. 근데 이 소품들이 다 철거에 남기는 것도 있지만 철거에 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있었어서 그게 어울려서 하나의 세트가 완성된 게 있었는데 뭘 쑥 빼가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노트북 가져가고 이거 마이크 여기 이거 가져가고 남은 게 보니까 이거하고 이것만 있어 책자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 부분은 뭐 기존에 그분들한테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갖다 놓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그 외에 좀 걸맞는 부분들을 맞춰서 여기 좀 보완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행사 때 나왔던 조형물이나 구조물은 임차 용역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행사 기간이 끝나서 철수가 된 건데요. 또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제가 뭐 사진 검토해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페이스북에 올려든지 허전하다고 뭐 그러니까 제가 고민은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우리 같은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잖아. 근데 이제 시민분들께서는 그런 과정까지 다 뭐 그리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게 뭐 농촌 자원과가 챙기지 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예상됐다면 그거 나가고 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완할지까지가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추워지고 해서 좀 덜 하니까 그럼 협의를 잘 하셔서 그다음 추경 때 농업생태원에서 사올지 일부는
또 일부 여기는 산림녹지가에서 세워서 이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이 돼서 한 3월 정도까지나 4월 초까지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튤립 구근 식재 막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알겠어 뭐 필요한 거는 하는데 또 한편에 고민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일반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관광이나 뭐 이런 데라면 모르겠는데 농업 생태원이면 좀 일부는 겨울을 나고 봄이 와서 다시 자라고 이런 것들 이 자연의 힘을 이겨내고 또 다년생 식물들은 다년생 식물대로 나름대로 물론 그 보면 그게 막 전체가 똑같이 피거나 이러지 않아서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영역에 그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적절하게 좀 배치해서 이렇게 꼭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자연의 흐름 속에서 농업의 어떤 힘이라든가 그 생명의 힘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적절하게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도 좀 들어요. 예,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국 같은 것도 추가로 더 심었고요. 또 뭐 수선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계 정원도 조성을 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미 느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다 추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튤립 같은 경우는 꽃나들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봄꽃이 꼭 필요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튤립 이렇게 하고선 하잖아요. 그럼 막 주민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시잖아. 이제 그 이미 지난 거. 그 저도 누가 줬는지 심었는데 한 10년 됐나 봐. 근데 매년 하여튼 피긴 펴 튤립이. 색깔이 뭐 그랬는지 글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건 우리 가정에 있는 거니까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보는 힘도 있다는 거지. 매년 사다가 심어갖고 이것도 힘이지만 매년 그 자리에서 또 피고 졌다가 다시 피는 그런 힘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말씀드린 거고 유통과 그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은 이게 23년도에 일몰된 사업인데 다시 26년도부터 시작되네요. 이게 208페이지인데. 아, 네, 맞습니다. 22년까지 사업을 진행했고요. 23년도에 일몰시켰다가 올해 다시 부활된 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일몰시켰던 거죠? 네, 네. 어린이들이 과일 간식 먹는 거를 일몰시킨 업보가 있겠죠. 그다음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이라고 국비 사업이 있네요. 이게 3,570만 원. 우리하고 자부담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양조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좋은수라고 이제 밝은사랑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 체험하는 거하고 또 거기에 체험했던 뭐 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런 양조장 이제 우리 지역의 전통주들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지는 저는 소중함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번에 어느 지역을 갔더니 그 우리 좀 큰 국순당이 하는 그 카페 겸 뭐 이런 전통 뭐 하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의외로 그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시더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옛날 그 양조장 건물을 이제 그대로 살린 건데 물론 이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사업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상급식 지원 있는데 이게 240억에서 한 221억으로 좀 줄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그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이제 지급하다 보니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급식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에서 네, 이관 맞습니다.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연도별로 뭐 학생 수가 줄어서 급식비에 저기는 좀 줄어도 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큰 변동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지금 학생 수는 좀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네. 평택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그렇지만 평택시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거기도 오히려 학생 수도 약간은 늘어난다. 평택시는. 네네. 저희 좀 약간 늘고 있고 요 무상급식비는 이제 저번에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저희 쪽에 내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 아마 저희들도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래 우리 학생들 이거 무상급식 뭐를 통해서 많은 저는 효과가 있고 이제는 이제 무상급식 가지고 논란이 된 시대는 지났어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은 아마 뭐 어느 정당이나 그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부분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도시락 싸준다는 기억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이 부분들이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또 짜임새 있게 나름의 이 방법을 통해서 좀 고민 많이 하신 흔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어든 사업들이 꽤나 있잖아요. 이 부분들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추경 때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저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꼭 이제 수혜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좀 놓치는 상황들이 없고 적정한 시기에 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자원과 그 589쪽에 보시면은 사업 설명서 그 농업생태원 확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589페이지. 예. 그러면 현재 조성된 곳 외에 어느 쪽으로다가 이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확대 조성.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그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용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뭐 소장님은? 일단 뭐 확장이 되는 수 있는 부분들이 생태원 앞쪽하고 옆쪽 뒤쪽인데요. 뭐 소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앞쪽으로 좀 해서 수성리하고 생태원을 연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면이 사실 그 면 단위 규모치고는 사실 많이 이렇게 적잖아요. 면 단위 규모치고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서 그 하천이 있죠. 앞에 하천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성면하고 같이 이렇게 도심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농촌자원과 예산서를 보니까 그 치유 농업에 대한 그 예산이 좀 몇 개 있는데 이게 이제 복지 시설이나 청소년 장애인 유치원 뭐 특수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이런 등등 해서 약 한 뭐 1억 6천 정도 치유 농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학교 자체적으로 시설을 꾸며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농가의 그 토지를 꾸며서 그쪽으로다가 저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사업마다 약간 다른데요. 그 치유 농장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환경 조성을 할 수 있게 나가는 보조 사업 부분이 있고요. 학교에 또 저희가 학교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 저희가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하고 치유농업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해주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같이 뭐 텃밭도 가꾸고 꽃도 심어보고 작물도 길러보고 하면서 강의, 그러니까 교육,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수업 시간에 직접 나가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현장 활동식으로 네.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렇죠. 어느 농가에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체험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학교는 농장을 나가진 않고요. 학교 자체에 이제 텃밭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텃밭 활동들을 하고 조그맣게 이제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이제 농장에 가는 거는 그 치매안심센터도 유관기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장에 이제 현장 활동하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1억 6천만 원에 대한 비용이 이제 각 파트별로 뭐 3천만 원, 6천만 원 그런데 그 농가에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강사료 도시농업관리사들이나 치유농업사들 대상으로 강사료가 나가고요. 그 이제 프로그램에 쓰이는 또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양원 같은 데도 가능한 건가요? 요양원 어르신들 그 치유하는 요양원. 예, 지금은 요양원도 이제 한 2년 전에 요양원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요양원인 그 안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반응이 안 좋아요? 아니 효과가 별로 안 나와요. 그 요양원에 이제 거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잘 못 따라하세요. 예, 그 주간보호센터 정도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시는데 여자들이 많고 예, 너무 이제 요양원에 재택으로 계시는 분들은 좀 노안이 있으셔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